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이 신임 이사장을 맞이하고 효 실천 도량으로서 책임성을 갖춘 전문 복지기관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원기 88년 법인이 설립된 이후 현재 10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며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가고 있는 원광효도마을의 내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광효도마을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박은전 교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광효도마을의 신임 이사장 1월 10일에 취임하셨습니다. 네. 특히 취임 봉고 올리시고 또 이 원광효도마을의 그 법인기를 받으셨을 때 감상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그동안 조용히 살다가 이런 번화한 세상에 온 것 같아서 다분히 좀 힘든 감이 있었지만 또 그동안 두 분 이사장님들이 해오신 그런 모범적인 그 복지타운으로 원광효도마을에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고 또 정성심과 책임감,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그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운영을 해나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짐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2010년부터 마산 원광보훈의 집의 원장으로 봉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에 봉직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본격적으로 근무한 것은 부산 함영교당에 있으면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되면서 방문요양 선진 사업으로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래서 그곳을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된 그 장기요양 사업에 함께 3년 동안 그곳에서 하고 마산 원광보훈의 집으로 2010년도에 발령받아서 가가지고 9년 동안 재직해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복지활동에 관심을 가지신 거는 한약방에서 시작하신 것이군요. 네. 한약방에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셔서? 네. 제가 안양 한의원에 근무할 당시 한의원에 이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이 와서 늘 이렇게 따뜻한 핫백 원하시고 이렇게 편안히 쉬는 것을 원하셔서 그런 것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면서 노인들의 생활이 저렇게 나이 들면 힘든 부분이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노후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이 노인복지가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광효도마을을 지금 이사장직으로 총괄하시게 되는 데는 이런 바탕이 분명히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광효도마을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효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원기 88년에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법인이 설립되고 또 원광효도마을이 탄생하게 된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원광효도마을은 1949년 신용양로원을 모태로 출발했고요.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면서 성장한 노인복지 전문 법인입니다. 2003년에는 원광요양원, 원광상록원, 또 사은의 집, 수양의 집, 재가노인센터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로 원광효도마을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 원광 실버의 집, 정화수도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또 원광 효인성 실천연구원 이런 체계적인 활동으로 확장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효사상에 바탕한 현대적 효실천을 위해서 연간 10,0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50개 효실천 동아리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또 조부모에게 손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족 중심의 효인성 교육을 이어나감으로써 전통적 효사상에 바탕한 현대적 효실천 문화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광 효도마을의 초대 이사장님은 오희선 이사장님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원광 효도마을의 교령으로 네. 추대돼서 같이 그 경륜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그렇죠. 말씀 듣고 있고요. 또 오성 교우님도 원광 효도마을의 네. 기틀을 다지시고 지금은 재정보원장으로 네, 봉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광 효도마을을 만들어 오신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아마 원광 효도마을에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되는데요. 구타원 교령님께서 이렇게 대산종사님 모시던 그 시절에 열심히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젊었을 때 기도해야 더 힘이 쌓이고 위력이 있다. 그런 만일기도 정성으로 이 효도마을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만일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금막교당에 부임하셔서 지역 어르신들 어려움을 이렇게 돕고자 또 헌신하고 교세 확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런 천일기도 정성을 올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동교상에서 네. 처음 교당을 설립하시고 네. 천일기도 그리고 부성복지관에서 또 천일기도 5천일기도 때는 사은의 집을 시작하게 되셨고요. 또 8천일기도 때는 군산 원광 효도 요양병원과 네. 사은의 집 3층 증개측을 했고 또 9천일기도 때는 원광 효인성실천연구원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기도 정성이 시산 오우성 교무님께도 네. 이어졌고요. 시사님은 내적으로는 교단과 맥을 대는 그런 노인복지법인으로 기반을 다졌고 매일 새벽마다 감사의 염원을 담은 기도 정성으로 이어져서 그 기도 정성을 제가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요. 네. 저희가 처음 오희선 이사장님, 네. 소대 이사장님께 들었던 말씀으로는 9천일 회양 기도를 네. 하시면서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원광 효도마을에서의 만일 기도는 미처 보지 못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신 기억도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령님으로 그 마지막을 정말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일을 기도한다는 걸 시간을 따져봤더니 약 27년 4개월을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세대를 네. 30년의 시간 동안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오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천일기도 회양 때마다 네, 아주 뭔가를- 중요한 네. 시설들이 늘어나고 또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그러셨어요. 것들을 겪으셨다는 말씀 방금 네.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원광 효도마을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네. 말씀으로 많이 전해드렸지만 그렇죠. 정말 실제 시설들을 보여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시다. 네. 복지법인 원광 효도마을의 전경입니다. 이게 수많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농인 종합 복지 타운이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멋진 모습이 함께 하늘에서 보면 펼쳐집니다. 이 모습 보실 때 느낌은 어떠실까요? 그러게요. 외국의 어떤 한 마을 같은 느낌이 네.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의료와 복지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노인 복지 종합복지 타운으로서 원광 효도마을의 운영 시스템은 그 어느 곳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입소에서부터 죽음 이후에 49일 천도제까지 네.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모시는 그런 우리 임직원들의 지극 정성이 있기에 이렇게 전경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성의 요람, 효행 실천의 중심지로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어떤 마을을 보는 네.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 이 노인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아우라? 그래. 풍겨나오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곳이 수양의 집인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수양의 집은 무이탁 노인들이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양의 집은 1949년 신용 양로원에서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1986년에는 중앙수양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효도마을 수양의 집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설 명절이라서 과연 네. 수양의 집의 설 명절의 표정은 어떤지 사진이 몇 장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네. 네, 설 명절 보내세요. 꽃가옷 입으시고, 네, 우리 어르신들 네, 연지곤지 찍으시고, 네. 옛날 생각할 네.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연불도, 연불도 하시고 네. 또 설명절 다가오면 이렇게 전 부치기 또 함께 하면서 옛날 추억도 생각하시고 이거는 생일 잔치 할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일 잔치 올려드리거든요. 네, 함께 네, 네. 케이크도 촛불도 켜놓고 하시고. 네, 이렇게 꽃갈모자를 쓰신 모습이 정말 네. 아 이제 유년으로 돌아가신 동심의 모습도 좀 보이시는 것 그래요.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아까 기도도 하고 연불도 네. 하고 원불교회 생활 시간에 맞아. 맞춰서 하루를 수양하듯이 또 네. 하루를 훈련하듯이 지나가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음이 조금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네. 겪게 되는지 보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처음 들어오실 때는 많이 힘들고 어두운 모습이 많지만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해지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도 생활로 이어지는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 생활이 결국은 또 행복해지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행복한 모습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수양의 집은 네. 건강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회복,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로 되고 있습니다. 입소부터 49제까지 모신다는 말씀 그렇죠. 방금 해주셨거든요. 네. 특히 의지하실 곳이 없는 네. 분들은 그 마지막의 그렇죠. 모습이 훨씬 더 또 네. 어떤 모습일까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는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병원에 모셔서 최선을 다해보다 더 이상 안 되신다 하면 이렇게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연불해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손만 잡아도 마음 또 편안해 하시기도 네, 해요. 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거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연불 속에서 또 독경 계속 하는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행복해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네, 네, 네. 그런 그 안정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천도를 기대하고 네. 정말 다른 다음 세상을 기대하시면서 이 지금의 모습을 닦아가시는 것이 일상을 그렇죠. 포기했던 분들이 네.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네. 생각도 들고요. 원광 상록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곳은 부양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특히 사회적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기요양 등급은 의료보험공단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된 노인들을 위한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많지 않고 그런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제 집에서 돌보기 힘든 어르신들을 이런 장기요양 기관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 뒤편에 네.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아, 이 뒤쪽으로요? 네, 뒤편으로. 네,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 정치에 맞는 그런 꽃 가꾸기를 많이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작은 그런 위로와 기쁨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1, 2, 3등급을 부여받게 예. 되면 이제 이 시설에 예. 마음껏 입소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제도가 되겠군요. 지금 저희 효도마을에는 사은의 집, 정화의 집, 실버의 집, 상록원 네. 다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매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모시려고 국가에서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은의 사은의 집인데요. 집. 네. 사은의 집은 역시 치매, 중풍, 네.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은의 집은 조금 더 치매가 좀 중증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도 그 치매 어르신들이라도 항상 옛것은 다 또 기억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그런 옛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해서 그 병이 더 많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은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 거의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혼자서는 못 가죠. 네. 다 이렇게 네. 휠체어에 모셔가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 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네. 집안에서 모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꼭 갇혀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네. 요양등급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 예. 모시게 되면 정말 다른 활동들, 다른 삶을 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살 수 있죠. 아까 옛일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아마 민속놀이의 네, 부분 같아요. 그런 어린 시절. 네. 다듬이질을 하는 그 모습. 어르신들이 다 젊었을 때 해왔던 모습이니까요. 저런 모습들은. 정말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네, 민속 큰 잔치 통해서, 잔치 통해서. 네, 공연도 아마 예, 보시고 하고. 공연에 참여도 하시고요. 네. 직원들이 앞에서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머리 장식도 예쁘게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사은장터의 모습 같죠? 예, 시장 가기 하는 것 같아요. 사은의 집 안에 그 중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장터를 마련해서 뭔가 거래해보고 뭘 사보고 이런 활동들이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기억력을 더 잃지 않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그리고 취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취업도 여기서 알선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서로 어르신들끼리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시니어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과 더불어서 원강 효도식품 지금 거의 누룽지 쌀과자 생산을 네.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관 희망식당, 또 공동작업장, 인력 파견, 택배 서비스, 간병 도우미, 사업까지도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니어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니어 클럽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일자들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룽지 만드는 공장도 분명히 제가 본 것 같고요. 네, 간병 도우미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병 도우미도 바로 이 병원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광효도마을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수만 가지의 것들이 아주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될 수 있겠는데 정화수도원이 있습니다. 네, 정화수도원은 우리 퇴임하신 원불교 여성 교육자들 또 일반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이것도 퇴임 언론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서적으로나 활동적으로 교단과 가장 밀접하고 또 그 품격을 이어가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나 건강이 약해진 우리 언론님들을 대상으로 각 수도원과 교류를 통해서 노후 생활에 안정을 드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 정화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 프로그램도 하고 또 꽃 가꾸기, 가을 되면 그 국화 기르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그런 정서적인 생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주 멋지게 본 것은 서예실이 아주 멋지게 구현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수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광 효도마을의 가장 중심적인 시설을 따지자 보면 요양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요양병원이 효도마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단지 어느 곳에서라도 응급발자가 발생하면 원광 효도마을이 즉각적으로 대처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게 입주하신 어르신들의 가장 든든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보호자들도 늘 든든히 하시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는 이 성격 안에 이 병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하여튼 어르신들이 위급 상황일 때 가장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효도 요양병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원광 효도마을에서는 든든한 백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원광 효도마을의 전반적인 시설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노인 종합복지타운이라고 뭐 말을 그대로 붙여도 네. 아주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기관에서 이제 명절을 맡고 계십니다. 설 명절을 맡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생각 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민속 잔치를 한다고 수양의 집에 오후부터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바로 노인복지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오늘은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네. 지금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그 민속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 또 중학생 그런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어린 아이들 보는 것이 제일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또 그 다양한 악기도 연주하고 또 춤도 춰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공연을 해드림으로써 오늘 하루 그 우리 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광 효도마을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 가운데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 효행 스테이 캠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사진이 조금 잠깐 보실까요? 방금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를 배우기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기쁨도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스테이 캠프가 1년에 한두 번 이루어지지만 이 참 짧은 1박 2일의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우리 최소 단위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린 아이들은. 근데 이제 이런 캠프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전통적인 효행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부터 이사장님께서는 마산 원광 보훈의 집의 원장님으로 봉직해 오셨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물론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그 수년간 어르신들께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마산 원광 보훈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고 또 그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산 원광 보훈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우리 삼동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0여 명의 어르신과 40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내 부모처럼 모시면서 친절함과 또 친환경 효소 EM과 계피 알코올로 이렇게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그런 친절한 서비스로 정성을 다하고 있어서 이러한 활동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보호자들과 또 창원시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건 정말 궁금해서 꼭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효소, 천연효소, EM, 그리고 계피, 알코올 이 부분으로 정말 위생을 깨끗이 하고 또 이 생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EM이 쌀뜨물로 만드는 효소물이거든요. 근데 이 효소가 살아있는 미생물이면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친환경적인 효소이기 때문에 냄새, 잡냄새 그런 걸 잘 잡아주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청소할 때도 걸레에다가 늘 뿌려서 하고 또 어르신 기저귀 갈면서도 그 물 희석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닦일 때도 이렇게 닦아드리고 하면 오염 냄새가 빨리 사라져요. 다른 것보다. 보호자들이 늘 오시면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냐고 요양원 가면 이제 오염 어르신들이 다 중증 환자들이 많으셔서 그런 냄새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의원은 그래서 냄새를 잘 잡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계피 알코올도 네. 살균 효과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살균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무해한 그런 물질이라서 그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미래 노인복지 또 어르신복지 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낙원 세상을 건설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네. 뭔가 효도마을에 아마 부임하시면서의 포부가 아니실까 생각해 네. 봅니다. 어떤 계획과 포부가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원광효도마을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새벽 기도 때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풀리도록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원불교 성직자로서 가진 신심, 공심, 공부심 놓지 않도록 공을 드리고 있고요. 또 상생상화하는 그런 인연불사와 간절히 원하면 큰 기운을 주시는 법신불 사은님과 스승님들의 이력으로 선도하는 노인복지 전문법인으로서 이 모든 활동의 중심으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모시고자 하는 그런 정성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구타원님께서 꿈꾸는 곳이 효인성 실천문화원을 잘 중축해서 그 효문화의 산실이 이 효도마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갖고 계셔요. 네네. 그래서 그 염원으로 지금 아침 저녁 기도도 올리고 그곳을 통해서 이제 효문화실천연구원이 건립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곳을 통해서 손자녀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께 할 때 어르신들도 가장 행복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효의 그런 바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가 잘 실천되는 곳이 가장 극락 생활하는 곳이고 행복한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 명절이다 보니까 명절 인사를 하셔도 좋겠고요.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말씀. 구타원 종사님 감사합니다. 늘 소박하고 또 조용함을 즐기던 저에게 원광효도마을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무거운 중책과 어색함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 구타원 교령님과 수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차츰차츰 적응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타원 교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구타원님께 했어요. 네. 참 행복한 것은 네. 제가 어떤 곳을 처음 가서 그곳에 적응할 때 그것을 잘 모를 때 참 힘들고 또 알긴 알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거창할 때 힘들기도 한데 원광효도마을은 정말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하고요. 또 오희선 초대 이사장님 그리고 오우성 이사장님께서 잘 관리하시면서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하신 곳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곳의 활용점정이라고 하면 박은정 교우님께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로서 우리가 다져나가면 우리 원광효도마을이 정말 익산시를 효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아주 귀중한 보물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포부를 밝혀주셔서요. 한번 익산을 갈 때 효도마을에 한번 들려서 이런 곳이구나 한번 인사도 나누시고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